자, 아로네이 학생들, 오늘 두 번째 강의 법의 의미와 이념을 나갈 겁니다. 지난 시간엔 정치를 배웠어요. 정치 뭐야? 좁은 의미의 정치, 넓은 의미의 정치, 이거 두 개를 배웠어요. 오늘은 법의 의미와 이념 나갈 겁니다. 법, 지금 전공이죠. 법이 뭐예요? 법이 법이 뭐예요? 우리 사회 법이라고 하면, 그죠? 일단은 뭐가 떠올라요? 법. 어렵죠. 뭐 어렵긴 뭐 어려워. 그냥 우리 사는 게 법인데, 그죠? 법이라는 건 뭐야? 딱 법은 지켜야 된다 뭐 이런 거 떠올리죠. 자, 지켜야 된다는 의미가 있어. 말에는 이미 속뜻에 의미가 있습니다. 지켜야 된다는 얘기는 뭐야? 강제성이 있다는 거야. 안 지키면 해가 될 것 같으니까 지켜야 된다라는 게 있죠.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을 더 크게 느끼는 법입니다. 그래서 법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는 뭐 강제성이 있다. 법은 다른 것과 다르게 도덕 뭐 이런 것과 다르게, 그죠? 법은 지켜야 된다는 거야. 됐어요? 강제성 이거 하나 기억합시다. 그래서 일단 법의 의미와 특성부터 한번 가자. 법의 의미와 특성. 지난 시간에 글자가 좀 작다는 얘기가 있어서 좀 한번 키워봤어요. 예, 여러분 듣다가 뭐 불편한 게 있으면 즉시 얘기해요. 뭐 이 강의를 또 언제까지 얼마나 오래까지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하는 데까지는 해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하는 안에서 뭐 개선돼야 될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얘기해줘요. 그죠? 법 들어봅시다. 법이란 게 뭐야? 법의 의미의 특성 먼저 볼 텐데, 법이란 게 뭐냐? 우리가, 그죠? 법이란 게 뭐냐? 법이라는 건 우리 사회에서 뭐야? 우리 사회 각 사회마다 법이 다 따로 있죠. 뭐라고? 사회 구성원들의, 우리 사회 사람들은 이런 용어를 행동을 해야 되고 이런 용어 행동을 안 하면 뭐 제재를 가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죠? 그런 게 법입니다. 조금 정리해서 말하면 사회, 그죠? 구성원의 행위를 규율하고, 그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누가? 국가가, 그죠? 국가가 만든 뭐예요? 사회 규범입니다. 규범. 이게 법이죠. 사회 규범. 그죠? 그래서 사회 구성원의 행동을,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여러 정도의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그죠? 법입니다. 그죠? 좀 줄여볼까요? 아유, 들어갑시다. 규범이고, 이 행동하는 규범, 사회 규범에는 또 뭐가 있어요? 어떤 걸 행동하라, 그죠? 행동하라 하는 행위 규범이 있고, 또 이런 행동을 하면 뭐라 한다? 내가 너를 벌하겠다 하는 재판 규범 같은 게 있어요. 행위 규범과 재판 규범이 있어요. 그죠? 그런 기능으로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됐어요? 어떤 행동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재판에 의해서 너를 처벌하겠다 하는 게 법의, 그죠? 법의 기능입니다. 그죠? 그로서 기능합니다. 기능함. 이런 게 법의 규범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런 법의 특성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법의 특성. 법의 특성은 첫 번째로 뭐가 있어요? 처음 얘기했듯이 강제성이 있어요. 지키면 안 되는 법을, 그죠? 위반하면, 그죠? 위반한 경우가 누가 제재? 내가 제재? 내가 제재하는 거는 그걸 사적 제재라고 합니다. 개인이 제재하는 거고, 경우에 누가 제재? 국가가, 그죠? 국가가 제재함.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 그냥 흔하게 존댓말을 써라, 아니면 흔하게 뭐 예의 바르게 지내라, 뭐 인사를 잘해라, 이런 거는 뭐야? 그런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죠? 뭐 관습이라든지 도덕이라든지 뭐 이런 거잖아, 그죠? 뭐 그런 것보다도 이거 뭐야? 술을 먹고 운전을 하면 안 된다. 음주운전 이런 위반 바로 그냥 나라에서 제재를 가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기존에 관습하고, 그죠? 도덕, 뭐 종교규범, 요거가 구별이 되죠. 그죠? 구별이 됩니다. 글씨가 너무 큰 것 같네. 일단 다시, 자, 이렇게 종교규범과 구별이 됩니다. 그죠? 종교라든지 관습이라든지 도덕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안 하면 많은 거야. 그죠? 안 하면 많은데, 법은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강제적으로 처벌을 하고 벌금을 매긴다든지 이렇게 들어가요. 그죠? 그 다음에 법의 특성은 또 있어요. 그냥 막 중구난방으로 법이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법은 단계적으로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죠? 무슨 단계냐? 여러분 들어봤죠? 처음에 나라를 세우고 우리나라의 법률의 근거인 헌법이 제일 크고, 그죠? 헌법이 제일 크고, 그 다음 법률, 그 다음
명령. 그 다음 이 명령에는 뭐가 있어요? 명령. 내가 명하노니 뭐 이런 거 있어? 여기 대통령령. 대통령이 이거 합시다 하는 대통령이 있고, 그 다음 총리령, 뭐 국무총리라지 뭐 이런 거, 부령, 각부 장관들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더 크고, 그 다음에 각 그죠? 조례와 규칙 뭐 이런 게 있어요. 규칙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때? 이런 거 헌법 포인트, 오이 포인트. 자,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포인트가 보자. 아이고. 자, 이런 식으로 이리로 들어가야겠다. 이런 게 있는데, 어설픕니다. 처음이라서 가고. 이리로 가게 되는데, 이거였지. 저희 규칙으로 통해서 가게 되는데, 자, 좋습니다. 어쨌든 가게 되는데, 여기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런 거 있죠. 이렇게 가야겠다. 익숙하지 않아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런 거는 뭐야? 이런 거는 대통령이나 행정부, 각부의 장이 제정합니다. 제정. 여러분 제정과 개정 이런 거 알아요? 일단은 제정이라는 거는 법을 없던 법을 처음 만드는 걸 제정이라고 합니다. 그거 아니고 개정이라는 건 있는 법을 바꾸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 개정이라고 하고요. 제정, 개정 구분 한번 해주시고, 단계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법의 특성은 강제성이 일단 있고,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되죠? 그다음 그러면 법의 이념은 뭐냐? 법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만드는 거냐? 법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만드는 거냐? 있어. 여러분,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가 뭐예요? 정의라는 건 법이 추구하는 이념입니다. 이념. 추구하는 이념입니다. 이념이라는 게 뭔데? 생각 같은 거. 법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궁극적인 이념입니다. 이념인데. 그럼 그 의미가 뭔데? 법이 정의란 무엇인가? 여러분, 정의란 무엇이에요? 책 옛날에 한때 유행했었죠. 정의란 무엇인가? 공정하다는 착각 뭐 이거. 그 뭐야? 뭐 교수님이 썼잖아요. 정의란 무엇이라고 해요? 한때 우리나라 열풍이었는데 뭐래요 정의가? 정의라는 거는 교과서적인 의미로 갑시다. 그죠? 정의라는 건 지금 뭐 또 이거 공개된 강의니까 막 말하면 안 돼. 자, 정의라는 거야. 모든 사람이 그죠? 인간으로서 인간으로서는 동등한 대접을 받고, 각자가 노력한 만큼의 몫을 얻는 겁니다. 그죠? 인간이라면 각자의 동등한 대접을 받고 각자가 노력한 만큼의 몫을 얻는 걸 우리는 정의라고 합니다. 맞아요? 동등함. 또 동등하다는 게 무엇인가 또 이렇게 생각하면 또 할 일이 많은데, 너무 또 깊이 들어가면 아직 뭐 여러분 고등학생 수준이 뭐 동등한 게 뭔가, 뭐 노력한 만큼, 어쨌든 뭐 이런 좀 말이 많은데 자꾸 제안을 하게 되고. 그러면 여기서는 정의가 우리 교과서에는 이제 두 개로 나눠져요. 어떻게 돼? 평균적 정의와 또 배분적 정의로 나눠지더라. 됐어요?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가 이루어지더라. 그러면 평균적 정의랑 배분적 정의랑 또 무엇이냐? 이런 게 조금 있는데, 잠깐 좀 너무 좀 지루해지는 것 같아서, 평균적 정의랑 배분적 정의가 뭐냐? 평균적 정의란 건 뭐냐면, 그냥 뭐 우리나라 성인 남성이면 뭐 1인당 한 표 이런 거 있죠. 산술적인 정의, 계산 다 해서 한 명당 하나 뭐 이렇게
이런 걸 산술적 정의라고 하고, 이런 거는 뭐 개별적인 차이를 두지 않아요. 개별 차이를 두지 않고 똑같이 대화하는 거야. 똑같이. 그래서 절대적으로, 형식적으로, 형식상 우리나라 사람의 뭐 성인 남성, 뭐 성인 여성 할 것이, 성인이면 뭐 한 명당 한 표 이렇게 정의하는 거야. 이걸 평균적 정의라고 하고, 배분적 정의는 뭐냐? 딱 봐봐. 배분적 정의. 이 평균적 정의는 그냥 평균. 한 명당 하나 뭐 이런 거. 배분적 정의는 요거는 이제 좀 달라요. 요거는 개인적인 능력이라든지, 그죠? 뭐 상황이라든지 필요라든지 뭐 차이가 날 거 아니야. 뭐 어떤 사람은 많이 기여를 했으니 이 사람은 많이 보상을 해주고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차이를 반영해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뭐 이런 얘기 들어봤네요. 그죠? 같은 것은 같게, 여기 하나 써줄게요. 흔히 많이 나오는 게 같은 것은 같게. 야, 요거 화면에 걸리지 않겠나? 그죠? 일단 다른 것은, 잠깐 내 얼굴 그려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이렇게 가는 거야. 이런 걸 우리는 배분적 정의라고 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건데, 제가 일반적으로 요즘에, 그죠? 뭐 대부분 이제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유경쟁이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경쟁에서 좀 처진 사람은 살짝 사회복지 쪽으로 해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서 현대 법치국가에서는 이 배분적 정의를 대부분 지향하긴 하는데, 가끔마다 이 선거권이라든지 이런 거 있죠. 평균적 정의가 중요한 부분이 또 있어요, 그죠?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하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든 것이 사람이라면 또 갖춰야 될 또 기본적인 존엄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런 걸 좀 보상해주기 위한 뭐 그런 평균적 정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다. 정의의 의미가 일단 이런 겁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건 정의라는 건 법이 충고하는 궁극적인 이념인데, 이 정의는 의미가 두 개로 나뉘어요. 평균적 정의, 배분적 정의. 이거 제가 왜 이거 길게 설명하냐면, 이게 뒤에 문제가 있더라고. 뒤에 문제 한번 같이 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정의는 대부분 오늘날의 정의는 주로 평등을 의미해요. 평등. 그죠? 평등을 의미해요. 그래서 잠시만요. 오늘날의 정의는 대부분 평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정의는 주로 평등을 의미합니다. 됐어요? 누군 같냐, 누군 다르냐, 뭐 이렇게 된 건데, 잠깐만요. 예, 의미합니다. 그죠?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있고. 다르게. 됐어요? 그래서 법의 이념이 크게 이제 정의, 그 다음에 한목적성, 법적 안정성 이렇게 세 개 있는데, 이걸 먼저 얘기해 줄 수가 있구나. 법의 이념에는 정의, 한목적성, 법적 안정성 뭐 이런 게 있어요. 법의 이념에서 구분해야 될 게. 그죠? 그다음 그래서 정의는 일단 끝났어요. 법의 이념의 두 번째 답하고, 두 번째 자, 법의 이념에, 그죠? 두 번째 뭐가 있어요? 법의 이념에는 한목적성 이런 게 있습니다. 한목적성인데, 법의 한목적성이 뭐냐? 이름 자체의 뜻이 있어요. 목적에 부합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죠? 법이 뭐예요? 법이 그 사회가 추구하는, 그죠? 가치나 목적에 부합해야 됩니다. 그죠? 부합해야 돼요. 뭐 법을 막 이상하게 만들었어, 만약에. 그죠? 뭐 어떻게 예를 들어야 될까? 목적에 부합해야 되니까, 만약에 뭐 등교할 때마다, 아니다. 너무 또 인터넷인데, 또 대충 그냥 봅시다. 그냥 한국은 법이 그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나 목적에 부합해야 돼요. 자꾸 이 선생님이 이게 인터넷으로 남게 되니까
다운시키네. 그냥 실강이면 얘기할 만한 걸. 어쨌든 반복적인 뭐냐? 법이 그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나 목적에 부합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되고 부합하게 지어야 돼. 한목특성. 예를 들어 그 예를 한번 들어보자. 예를 들면 뭐냐면 이제 선생님이 이제 직원을 고용해요. 직원을 고용하는데 만약에 자 어떤 사람이가 왔어. 뭐 A라는 사람이 와서 선생님 저 일하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왔어. 그래? 근데 딱 보니까 얘가 뭐 좀 돈이 궁해. 그리고 지금 막 돈이 막 당장에 필요해. 만약에 뭐 집에 갑자기 누군가 편찮으셔서 집에 막 갑자기 돈이 필요한 거야. 선생님 저 일거리가 필요합니다. 집에 누군가 편찮으셔가지고 좀 돈을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 그렇단 얘기지? 라고 한 거야. 그래서 그러면 얼마나 필요한데 뭐 한 달에 뭐 선생님이 100만 원을 줄게. 오 감사합니다. 그 대신 너는 하루에 20시간씩 일해.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거야. 응? 그래도 돈이 급하니까 하겠지. 그죠? 그래? 그래서 20시간을 막 부려먹었어. 그럼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되잖아. 상대방이 어떤 궁핍한 어떤 절박함을 이용해서 그죠? 그런 계약을 서로 맺어갖고 넌 나랑 계약을 했으니 꼭 지켜야 돼.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겠지. 옛날에 뭐 장유방위 시대 같은데 막 그래 개인의 계약은 니네끼리 알아서 해라. 뭐 이런 거는 가능할 수 있어. 근데 요즘엔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그렇게 상대방의 궁핍을 이용해서 그렇게 상대방을 다 쏙쏙 뽑아먹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안 되죠. 그럼 안 돼.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해서 뭐 그런 식으로 뭐 모든 계약을 존중한다. 사적 계약은 국가가 개입하지 않으니 모든 계약을 다 지켜라 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바보의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나 목적에 아예 부합하지 않아. 그러면 안 되잖아. 아니면 누군가 와서 선생님 저 100만 원 주세요. 그래? 그럼 내가 너 뒤지게 팰게.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뒤지게 패고 너를 100만 원 줘라. 뭐 서로 계약한 거잖아.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야. 그죠? 우린 사회가 그렇게 그런 사회가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법의 이념 두 번째는 항복적성엔 맞아야 됩니다. 됐어? 그 다음 법의 세 번째 이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념은 뭐야? 법적 안정성이 있어야 돼. 법적 안정성이 뭐야? 우리가 법이라는 게 뭐야? 사회를 규율하는 특히나 강제성이 있단 말이야. 어떤 자유를 구속하는 게 될 수도 있어. 그 자유를 구속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겠지. 우리 국가가 존재하는 게 이유가 뭐야? 국가 스스로 존재하는 거야? 아니요. 개인의 자유와 신체와 안전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국가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게 제 생각인데 근데 지금 국가가 그죠? 법을 우리 사회의 행위규범, 재판규범으로 행동하는 법이 막 바뀌어. 오늘은 뭐 무단횡단을 해도 돼. 근데 내일은 그게 또 안 돼. 또 모레는 또 해도 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사람들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행동해야 되는지 모르잖아. 오늘은 이게 A를 해도 돼. 오늘은 A를 하면 안 돼. 또 내일은 또 A를 해도 돼.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 사람들의 인식이 뭐야 이거. 이 법 자체가 믿을 수가 없네. 오늘은 합법이랬다가 내일은 범법이랬다가 이러면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 법적인 안정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법에는. 그래서 법의 이념엔 법적 안정성이 있어야 돼. 뭐라 조금 이제 정리해서 말하자면 개인의 사회생활이 그죠? 법에 의해 보호되어 그죠? 안정된 상태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좀 얘기했죠. 법이 뭐 이랬다 저랬다 해서는 안 되고 법을 딱 봤을 때도 이 뭔 내용인지 알아야 돼. 그죠? 이 막 아리까리하게 만약에 오늘 내 마음에 안 들면 뚜드러 패겠다. 오늘 내 마음에 안 들면 뭐 딱밤을 세대 때리겠다.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누가 봐도 알 수가 없잖아. 그죠? 법이란 건 최대한 명확해야 됩니다. 그죠? 내용의 명확성이 있어야 돼요. 그죠? 법에 내용이 명확해야 되고 그럼 그 내용이 실현 가능해야 되죠. 만약에 오늘부터 뭐 집을 구입하는 사람은 차를 구입하는 사람은 그죠? 뭐라 그래? 오늘부터 차를 구입하는 모든 사람은 뭐 차를 등록할 때 붉은 항우를 5일 동안 서 있어라 뭐 이런 거 있죠. 쓸데없는 거.
말도 안 되는 거, 그죠? 실현 가능성 말도 안 되는 거죠. 오늘부터 집을 사는 사람은 그 집 옥상에서 뛰어내려라, 뭐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거 그런 거 안 돼요. 뭐야?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그죠?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또 법이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죠. 법이 오늘은 뭐 이런 법이 있다가 내일은 뻥이야. 오늘은 있다가 내일은 뻥이 뭐야? 장난하는 거 법이, 그죠? 그러면 안 돼요. 법이 쉽게, 그죠? 쉽게 폐지되거나 변경되지 않아야 돼. 변경 않아야 해.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정도 내용이면 우리나라의 국민이면 누구나 수긍할 수 있어야 돼. 그죠? 수긍할 수 있는 뭐야? 국민의 법 의식에 부합해야 돼요. 그죠? 이런 게 있어. 예를 들면 뭐가 있냐, 이렇게. 이거냐? 예를 들면 뭐가 있냐? 이게 형벌불속공원칙이라고 하는데 교과서, 이게 고등학교 교과서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 대표적인 게 형벌불소급 원칙 같은 게 있는데, 행위시, 내가 지금 이 시기에는 죄가 안 돼. 그러면 내가 어떤 행위를 했어서 내가 지금 이 시기의 법의 기준에 의해서 죄가 안 된다면 그 행위를 편안하게 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법이 바뀌고 나서 이 뒤에 뭐 5년 뒤, 10년 뒤에 법의 변경에 의해서 뭐 환경이 변할 수도 있죠. 변경에 의해서 지금 내 이 시기의 행동이 만약에 죄가 된다면 나는 내 행동은 미래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내 지금의 행동이 위축될 수가 있죠. 그죠? 내가 지금의 법을 신뢰하고 내가 행위를 하는데 미래에 바뀌게 될 법에 의해서 내 지금의 행위들이 제재가 되고 제약이 된다면, 나의 행위에 대해 제재가 된다면, 그죠? 내가 불안해서 할 수가 있나?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지금 법률 불소급이라고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형벌 불소급이야. 지금의 법에 죄가 안 된다면 난 그 행동을 편하게 할 수가 있는 거야. 그죠? 미래에 그 법이 어떻게 바뀌든 나는 지금의 법을 신뢰한다. 그 신뢰가 보장되어야 국민들이 법을 믿고 편하게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뒤에 나중에 바뀐다. 그러면 그 뒤에 또 안 바뀔 수도 있잖아. 그 뒤에 바뀌어서 또 죄가 안 될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이게 뭐 죽도 못 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찍고, 또 하나 뭐가 있냐? 시효제도 같은 게 있어요. 그 마장에 누군가 이제 선생님이 지금 학원을 하고 있으니까 누군가 학원비를 떼먹고 갔어. 학원비를 안 내고 그냥 갔어. 그러면 어떻게 돼? 뭐 끝까지, 지금 끝까지로 가서 10년이고 100년이고 우리 자식한테 물려줘가지고 그걸 다 받아내? 이게 그러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시기가, 국가에서 정한 시기가 있으면 그 정도까지 못 받았으면 야 그냥 냅둬 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야 그러면 그냥 떼먹은 셈 치고 넘어가자 라고 하는 게 있어요. 즉 이런 걸 조금 유식하게 할게요. 일정한 사실 상태가 오래 계속된 경우에는 그 사실 상태를 그냥 그대로 존중해, 그냥 권리 인정해. 야 너 그 정도 너 네 돈 떼먹고 갔어? 그래? 그러면 한 10년, 뭐 5년, 학원비는 뭐 어느 정도 되는지 뭐 구체적인 게 있지만, 뭐 하여튼 어떤 데에 의해서 야,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이 새끼 안 갚아요 라고 했는데, 야 그럼 네가 중간중간에 갚으라 했어? 그래서 저도 그냥 친구끼리니까 뭐 의뢰 갚으라 생각했겠죠. 그런데 됐어. 그 정도 못 받았으면 이 새끼도 안 주려고 그런가.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아이씨 욕이 나왔다. 그리고 욕하면 안 되는데. 이래. 그래서 그 정도로 일정 사실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걔도 어차피 그만큼 많이 마음 졸였을 거야. 됐어. 그냥 그 사실 상태를 그대로 존중해서 그냥 권리관계로 가자. 인정하자. 이렇게 되는 게 시효제도입니다. 살인사건의 시효제도는 아마 뭐 없어지거나 그랬던 것 같은데, 어떤 특정한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시효제도가 없어진 것 같아요. 끝까지 찾아가서 하는. 그런 거는 뭐 괜찮다고 보는데, 왜냐면 이 시효제도가 왜 필요하냐? 나중에 사실상태에서 그 끝까지 받아야죠. 끝까지 그렇게 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계속 사회생활하고 사람 간의 관계가 계속 얽히다 보면 이 나중엔 이게 뭔지 이건지 저건지 막 섞이는 경우가 생겨. 권리관계도 막 혼동되는 경우가 생기고, 그 권리관계 얼마의 돈을 받는 것보다 권리관계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의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어. 그리고 그 관계가 자꾸 복잡해지면 더 이게 생각지도 못한 다른 쪽으로
상황이 흘러가게 된 경우도 생겨서 일단 일정한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까지 유지가 됐다면 그냥 그 상태를 보호하는 게 그냥 보호한다기보다 그냥 그대로 존중하는 게 그냥 나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요. 다 그것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시효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정도가 아마 오늘 하는 거예요. 그죠? 법의 의미와 이념인데 길지 않았죠. 중간중간에 뭐 좀 왔다 갔다 한 게 있는데 아직 처음이라기보다 두 번째 시간이라서 아직 원테이크로 한 방에 빡 가려고 하다 보니까 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또 가봅시다. 가본 게 아니라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오늘 배운 거 법의 의미와 특성이에요. 법이란 게 뭐라고? 사회 구성원의 행위를 규율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가 만든 사회규범입니다. 여기서 뭐가 있어? 이 법이라는 건 행위규범 또 재판규범으로서 기능합니다. 행위규범이라는 게 뭐야? 우리가 어떤 행위를 법에 의해서 신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행위의 한계를 법으로 규정을 하는 거죠. 그걸 어겼을 경우에 이제 어떤 제재가 가해지겠죠. 제재가 가해지는 게 이게 재판규범입니다. 그 다음에 법의 특성은 뭐가 있다? 강제성이 있고 법은 단계적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그죠? 법은 단계적 구조로 이루어져요. 어떻게 돼? 처음에 헌법, 그죠? 헌법, 그죠? 그 다음 법률, 그죠? 명령이란 게 뭐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야 이제 우리 이거 합시다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왜 필요하냐면 이 법률 같은 거는 뭐냐? 법률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이 모여가지고 뭐 법률을 제안해가지고 막 그죠? 소관위원회 거치고 뭐 법률 뭐 법제사법위원회 제치고 막 복잡해 그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나중에 이거 내가 매년 이제 중학교 학생들 사회인가? 그 시간에 하여튼 뭐 있을 때 맨날 제가 직보할 때 이거 같이 해주는데 하여튼 복잡합니다. 그럼 복잡한 법률이라는 건 뭐 뒷북이긴 하지만 긴급하게 신속하게 정해야 될 때가 있잖아. 그죠? 그럴 때 뭐 대통령이 총리의 부령으로 뭐 명령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조례와 규칙 요건 저 아래 뭐 시장이라든지 뭐 이런 거 단계적 구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헌법이 짱이야. 그죠? 그래서 있고 법의 이념에는 뭐가 있어? 세 가지가 있어요. 정의, 한목적성, 그 다음에 법적 안정성이 있고 정의라는 게 뭐야? 정의라는 게 모든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동등한 대접을 받고자 각자 노력한 만큼의 몫을 얻는 걸 정의라고 하고요. 여기에는 평균적 정의가 있고 배분적 정의가 있어요. 평균적 정의는 뭐야? 평균적 정의는 누구나 똑같이 대우하는 것 같은 거, 그죠? 유권자에게 한 표씩 주는 것 같은 거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배분적 정의는 뭐야?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 다르게. 예를 들면 뭐 그쵸. 여러분 수능 볼 때 많이 시각장애인 점자로 하는 시험 같은 게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이 점자로 보는 시각장애인도 수능을 보는데 같은 시간을 주면 어떻게 됐어? 안 되겠지. 그냥 보는 사람, 그러니까 시각이 있는 사람하고 손으로 하는 사람하고 같은 시간을 주고 같은 평가를 두게 하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별도의 문제제도 주고 점자 문제 주고 선생님 쟤도 시각장애이지만 똑같이 해줘요. 막 점자 그런 것도 주지 말고 그냥 똑같이 해줘요. 눈이 안 보이는데 막 주라고 막 우기는 애들 있죠. 그런 사람 있습니다. 없는 것 같아도 막 있어. 막 이상하게 자기 피해를 조금 더 피해가 아닌데 하여튼 뭐 그런 말 나중에 하고 어쨌든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하는데 오늘날의 정의는 주로 평등입니다. 이게 그죠? 뭐가 평등하냐 안 평등하냐 이거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요즘에는 그 정의에 대해서 오늘 정의라는 건 주로 평등해야죠 뭐 이런 겁니다. 됐어요? 이런 거 하나 있고 그 다음 법의 이념엔 두 번째 뭐가 있어요? 한목적성. 법이 사후에는 추구하는 가치나 목적에 부합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법적 안정성. 사회생 뭐해? 개인의 그죠? 사회생활이 그죠? 법에 의해 보호돼서 안정된 상태를 이루는 거. 우리가 이 법 안에서 행위할 수 있다라는 신뢰를 가지고 우리의 사회생활이 법에 의해서 혹은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받지 않겠지, 뭐 보호될 수 있겠지라는 안정된 상태를 이루는 거. 그러려면 뭐가 돼? 법의 내용이 그죠? 내용이 명확해야 되고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그죠?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법이 쉽게 폐회되거나 변경되지 않아야 되고 그죠? 국민의 법의식에 부합해야 되면서 그리고 뭐가 있어요? 법률 불서금 원칙도 있고 시효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죠? 이런 게 있습니다. 그죠? 별 내용은 없어요. 별 내용은 없는데 일단 처음에 이렇게 하면서 한번 해보는 거지. 나도 그죠? 해보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강의력이 슬슬 올라오면 그때 더 완벽한 그게 될 겁니다. 일단은 내용이 있는데 그냥 이렇다고 그냥 또 넘어가긴 그렇잖아요. 그렇잖아.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죠. 어떤 문제가 나오나. 찾아봤더니 최근에 수능 문제는 없더라고 이게. 그래서 지금 행설수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능 문제 없더라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냐? 짜잔. 보시죠. 2022년 4월 학평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한 번만 좀 읽어보세요. 4번. 그죠? 자, 다음에 나타난 정의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고른 것은,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 시각장애 수험생에게는 장애 정도에 따라서 점자 문제지나 확대 문제지 등이 제공되고 일반 수험생보다 시험 시간도 길게 주어진다. 이는 개인의 능력과 상황 등에 따른 차이를 고려한 정의를 실현하는 사례이다. 뭐라고? 개인의 능력과 상황 등에 따른 차이를 고려한 정의를 실현하는 사례라고 합니다. 짜잔. 이게 바로 무슨 정의야? 개인의 능력과 차이를 고려한 정의. 정의 중에서도 무슨 정의? 이게 바로 배분적 정의죠. 배분적 정의가 됩니다. 됐어요? 배분적 정의. 배분적 정의는 뭐가 있냐? 기억. 그러면 절대적 형식적 평등을 추구한다. 절대적 형식적 평등을 추구? 아니죠. 얘는 아니죠. 왜? 절대적 형식적 추구는 뭐야? 이게 바로 평균적 정의죠. 평균적 정의는 뭐야? 1인 한 표 뭐 이런 거 있죠. 평균적 정의죠. 자, 2번 나왔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요거죠. 다른 것은 다르게 되고 여기 배분적 정의였죠. 자, 조금 슉 따단. 왜 네모야? 다시 동그라미 나와라. 그죠? 또 그다음 소득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 그죠?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건 다르게. 야, 너 많이 버니까 많이 내. 라고 해서 엄청 냅니다, 선생님. 차등 적용. 요런 겁니다, 이런 거. 요런 게 배분적 정의예요. 자, 육관 한 표. 아까 계속 얘기했죠. 한 명당 한 표. 이런 거 뭐야? 다 뒤에 시험에 나오니까 선생님 얘기한 거죠. 이게 뭐야? 이게 평균적 정의예요. 정의입니다. 정의. 어휴, 글씨 쓰기 힘드네. 됐어요? 답은 요거예요. 요거 3번. 따단. 어떻게 풀만하죠? 쉬워. 쉽습니다. 됐어요? 그죠? 이게 뭐야? 평균적 정의랑 배분적 정의랑 선생님 뭐 용어 뭔지 모르겠는데요. 아, 자꾸 너 두 번째 시험부터 막 다 외워야 돼요. 그러면 이것만 해. 그죠? 그럼 평균적 정의, 배분적 정의 이건 모르더라도 그럼 뭐야? 그냥 야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너도 나도 다 똑같아. 쌤. 이거를 한번 구분하는 거야. 그죠? 쌤. 그죠? 뭐, 너도 나도 그냥 쌤. 절대적인 형식적으로 뭐, 쌤. 이러면은 이게 평균적 정의인데 이거 용어 몰라도 그냥 아니면 뭐야? 야, 개인 능력하고 상황 뭐 이런 거 있죠. 차이. 야, 그렇긴 한데 너랑 나랑 뭐 상황 자체는 다르니까 내가 좀 서로 배려해주고 뭐 이런 거 있지. 이런 거 이제 배분적 정의라고 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평균적 정의 대부분 뭐 나와요? 평균적 정의는 선거 같은 거 있지. 선거 같은 거. 이런 거. 한 표. 이런 게 많이 나오고. 배분적 정의는 뭐가 돼? 야, 이거 살기 너무 힘드네, 이 사람. 돈 좀 주고 좀 살게 하자. 어차피, 야, 그런 거 죽을 순 없잖아. 우리나라에 태어났어. 우리나라 국민인데. 이런 거 있지. 이런 거. 근데 대고 옆에다 대고 또 잘 사는 놈이 나도 하나 줘요. 막 못 사는 사람한테 야 라면 이렇게 좀 주고 식생활도 좀 드리고 연탄도 좀 주고 이런 거 하자니까 또 잘 사는 놈이 옆에서 괜히 지금 나도 줘, 나도 줘, 뭐 이런 거 있지. 아 그러면 안 돼, 그죠? 그죠? 그래서 이게 절대적인지 형태적 형식적 평등 추구하는 평균적 정인지, 그죠? 아니면 차등 따라서 사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서로 배분하는 건지 이렇게 나눠주는 이 배분적 정의지. 요 구분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죠? 여기까지입니다. 뭐 2강 별거 없죠? 1강, 2강 해서 1강의 정치가 뭔지, 2강의 법이 뭔지 이제 두 개 이런 거 배웠어요. 1강 정치 1번 문제는 대부분 정치더라고. 그죠? 2번에 법의 의미 여기는 저렇게 뭐 나오진 않는데 한번 아니야 나도 모르죠. 나오지 않는지 모르지. 또 나올 수 있지. 이렇게 했는데 나와야지. 그죠? 어쨌든 요렇습니다. 그래서 내신 대비도 잘 해보시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어제도 올리고 오늘도 올렸지만 이게 내일도 올라갈지 몰라요. 선생님 바쁘갖고 원래 본업 있잖아요. 그걸 위주로 해야지. 그래서 최대한 열심히 사니까 빠릿빠릿하게
한번 끌어볼게요. 여러분도 똥 싸다가 틀어놔도 되고, 그죠? 화장실에 가서 틀어놔도 되고, 아니면 쇼츠라도 뭐 이런 거 좀 할 시간에, 그죠? 뭐 축구 이런 거 보고 뭐 볼 거 다 보시고 나중에 또 선생님이 혹시나 생각이 난다면 그냥 틀어서 듣다 보면 뭐 하다가 갑자기 뭐 이것저것 조작하는 것도 막 나오고, 이거 일부러 안 잘리는 뭐 이유가 있어. 요런 게 이벤트예요, 이벤트. 우리 선생님 선생님 하시다가 중간에 막 나갔다 오시고 뭐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하시다가 다 이벤트입니다. 그죠? 어쨌든 열심히 하라는 의미입니다. 파이팅 하시고 오늘 2강 끝났어요. 내용이 3강부터 조금 빡세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죠? 3강부터 3강이 뭐 저기 민주주의, 법치주의 뭐 이런 거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도 쉽게 해줄게요. 별거 없죠? 어쨌든 오늘 요겁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뿅.